프리미어리그 1위 팀 아스널이 최하위 팀인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먼저 두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음에도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하위 팀한테 발목을 잡힌 아스널이죠. 이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울버햄튼과 아스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리그컵 결승전 때문에 앞당겨져 치러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널은 FA컵까지 최근 연달아서 3, 4일 간격으로 경기들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아스널은 울버햄튼전에서 사카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말 그 위건가의 FA컵에서도 사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웨데고르도 부상이고요. 하베르츠도 부상이고요. 메리노는 사실상 시즌 아웃이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설 수 있는 선수가 3명이 있는데, 물론 에제까지 4명이지만은 에제는 이번 시즌 계속 부진하면서 약간은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카를 공미에 배치하는 변칙 전술을 활용한 아스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사카 변칙 전술은 바로 이제 골로 연결됐습니다. 예, 경기 시작 5분 만에 라이스가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사카가 수비 뒤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헤더로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헤더를 가져간 사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카가 지난 그 위건전도 공미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사카는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건 제 몫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윙백에서도 상당히 어렸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여기서도 공미에서 어쨌건 간에 먼저 골을 넣었던 사카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사카가 울버햄튼전을 하루 앞둔 시점에 아스널과 2031년까지 재계약을 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골을 넣고 나서 재계약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카가 사실 최근에 득점하고는 조금은 인연이 없었습니다. 12월 3일에 첫 골을 터트린 이후 그러고 나선 15경기 연속 무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점 가뭄을 해소한 사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카한테는 울버햄튼이 뭔가 인연이 있어요. 2020년에 사카가 아스널과 완전 어렸을 때였죠. 계약을 체결을 했고 울버햄튼전 바로 앞두고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도 울버햄튼전 앞두고 또 그때도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러고 골 넣었어요. 이번에도 울버햄튼전 앞두고 재계약하고 골 넣고, 뭔가 굉장히 기묘한 인연을 울버햄튼과 쭉 이어오고 있는 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아스날이 전반전은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뭐 요케레스가 패스 준 거 이제 그 마르티넬리가 전진 에어 패스를 내줬고, 이걸 이제 그 라이스가 볼 끌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이게 정말 아쉬웠죠. 이거는 마르티넬리가 무조건 골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 마두에케가 굉장히 슈팅을 잘 가져간 거를 주제사 골키퍼가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선방 하나 쓰어져 있었는데 마르티넬리가 완전히 그가 빈 골대에 그냥 밀어 넣기만 해도 됐는데 주제사 골키퍼를 맞춥니다. 물론 주제사의 동작도 굉장히 빠르긴 했어요. 2차 동작도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막아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이거는 무조건 골을 넣었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실제 이 상황이, 이 슈팅이 기대 득점이 0.58골이었어요. 반올림하면은 그냥 골 넣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르티넬리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부터 약간은 이 경기 뭔가 흐름이 안 좋다, 느낌이 안 좋다, 싸다, 이런 느낌을 안겨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울버햄튼한테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데려온 엔젤 고메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톨로 아르코다레로 이제 교체 아웃이 된 건데요. 이제 엔젤 고메스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 될 때 아스날 팬들이, 이게 울버햄튼 원정이었음에도 울버햄튼 너네는 토트넘과 함께 강등될 거야, 이런 챈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챈트 외치지 말았어야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의 발목을 잡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25분경에도 또다시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카가 코너킥 올린 거를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죠. 34분경에 이제 그 마르티넬리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마두에케가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것도 골대를, 이건 정말 아주 살짝 빗나갔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아스널이 1대0 리드를 잡은 채 끝났는데요. 전반전은 아스날이 압도했던 경기였어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아스날이 시종일관 주도를 했고요. 뭐 점유율도 68대 32였고요. 슈팅 숫자도 7대 2였고, 그리고 빅찬스도 2대 0이었고, 기대 득점도 아스널이 1.33골, 반면에 이제 울버햄튼은 0.06골. 사실 울버햄튼은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공격 기회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슈팅 2번도 울버햄튼이 그냥 먼 거리에서 무리하게 가져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했는데 후반 초반에 다시 이제 인카피에가 골을 넣으면서 아스널이 2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뭐 마갈량이스의 스루 패스도 좋았고, 인카피에도 수비 뒷공간 잘 파고들었죠. 여기서 이제 그 라인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인카피에는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그렇게 침투에 들어가서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 얼굴 보고 차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고 5분 뒤에 곧바로 울버햄튼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습니다. 그 울버햄튼의 코너킥 상황에서 사카가 이제 걷어냈었는데요. 걷어낸 거를 이제 그 마테우스 마네가 받아서는 산티아고 부에노한테 패스를 줬고, 산티아고 부에노가 이제 측면으로 준 거를 우고 부에노가 받아서는, 이거 가마차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라야 골키퍼가 손을 쭉 뻗었으나 닿지 않게 바깥에서 감겨 들어오는 가마차기 슈팅이었죠, 왼발. 이걸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날 추격에 나선 울버햄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카피에도 이번에 넣었던 골이 프리미어리그 그 아스날 데뷔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고 부에노도 이번 시즌 첫 골을 넣은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서 2대2 스코어가 된 가운데 이제 상대한테 추격을 허용하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부진했던 요케레스랑 그리고 이제 마두에케를 빼고 에제랑 제수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카가 오른쪽 윙으로 갔는데, 요케레스는 이 경기 거의 뭐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64분을 소화하면서 뭐 슈팅도 없었고 키패스 하나였고 볼터치 11번에 패스 4번이 전부였어요. 그 정도로 요케레스는 이 경기에 사실상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무래도 요케레스가 그 경기를 주도할 때 아니면은 본인이 경기력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선수긴 하죠. 요케레스는 패스가 공급이 되면 그걸 마무리 짓는 데만 조금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스널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기 사카는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사카가 이 경기에서 드리블 5개를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경합 승률도 10회 이상이었고 리커버리도 9회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카솔라, 아주 과거에 아스날에서 공미로 활약했던 카솔라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이런 기록들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했었는데, 문제는 사카가 쓰러진 겁니다. 쓰러져서 이제 그 73분경에 트로사르로 교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울버햄튼이 83분경에 톰 에도지라고 유스 선수인데 19살인데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이제 울버햄튼 프로 데뷔전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도지가 마지막에 큰 일을 해낸 거였죠. 이런 가운데 아스날에 또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 시간 3분경에 사카 대신에 교체 투입된 트로사르마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라피오리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아스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운이 되고 말았죠. 마테우스 마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여기 이제 그 라야랑 마갈량이스가 공중볼을 서로 경합을 하다가 엉키면서
그대로 앞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에도지가 슈팅을 가져간 게 이제 그 칼라피오리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뭐 결과는 칼라피오리의 자책골로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에도지가 이끌어낸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상 마갈량이스랑 라야 이 둘이 이끌어낸 자멸에 가까운 실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인 거거든요. 라야랑 마갈량이스랑 둘이 겹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스널에서는 보기 드문 실수죠. 아스날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런 미스를 했다? 아스날 수비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죠. 그러다 보니 디 애슬레틱에서도 아스날은 2026년 시즌 초반의 부진을 시즌 종료 후 후회하게 될까? 그들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들과, 그러니까 이전 시즌들과 유사한 패턴과 분위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2월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가운데 추가 시간 5분경에 아스널한테 다시 한번 득점 기회가 나왔어요. 인카피에가 에제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었고 왼발 슈팅이면 모르겠는데 왼발 슈팅도 아니고 오른발 슈팅이었어요. 오른발 슈팅인데 이게 빗 맞으면서 완전히 어처구니 없이 벗어나는 슈팅이 되고 말았죠. 에제가 지금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 슈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수는 경기 막 종료 직전,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또 이제 모스케라랑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경기 종료 휘슬 울리고 나서죠. 모스케라를 이렇게 밀치면서 그래서 결국 옐로 카드 받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조금 심판위원회에서 조금 이거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논의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 자체도, 물론 뭐 모스케라가 건드렸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뒤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제 그 벤피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프레스티아니가 입을 가리고 뭐 욕을 했던, 어쨌건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자세한 속내는 알 수 없어도 어쨌건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는 제수가 얼굴을 이렇게 밀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 징계가 주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뭐 결과만 2대2 무승부가 아니라 후반전은 아스날이 이렇다 할 공격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후반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어디가 아스날인지 어디가 울버햄튼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양쪽 다 그렇게 공격을 활발하게 하진 않았었고요. 슈팅도 3대3이었고, 예, 물론 뭐 기대 득점은 아스날이 더 높긴 했지만은 빅찬스가 한 번이 있긴 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사실 후반전은 아스날이 굉장히 부진했던 경기였다. 아스날답지 않은 경기였다. 후반 와서 선수들이 방전된 게 눈에 띄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제 교체 투입 카드도 사실 무효나 마찬가지였고, 차라리 안 넣으니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르테타 감독조차도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후반전에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연달아 잘못했다. 우리는 경기를 주도하거나 통제할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다라면서, 예, 후반전 경기력에 대한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전은 아스날이 크게 앞섰으나 이제 한 골에 그친 거, 특히 마르티넬리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던 게 상당히 컸고, 후반전은 그냥 뭐 1대1 무승부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예. 근데 경기 전반적으로 슈팅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경기였죠. 아스날이 확실히 상대가 내려앉거나 할 때
그거를 잘 뚫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를 드러내는 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널이 울버햄튼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승점 7점까지 벌릴 수 있었던 기회를 1점 확보에 그치면서 5점. 문제는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했죠. 그러면 그 한 경기를 이기면은 2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맨시티와 아스날 양 팀의 맞대결이 있거든요. 그것도 맨시티 홈에서 있어요. 이게 4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뭐 맨시티가 남은 경기들을 전부 다 승리한다면은 그러면 아스날과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전승 거두면은 맨시티가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스널 역시도 맨시티하고의 맞대결을 무승부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전승 거두면은 아스널도 우승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맨시티도 이제는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큰 기회를 잡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맨시티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아스널이 2026년 들어 부진에 빠진 것도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널 2026년 들어서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3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7경기에서는 2승 3무 1패고요. 특히 노팅엄 포레스트전의 0대0 무승부, 그리고 울버햄튼전 2대2 무승부는 상당히 큰 아쉬운 승점 드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번 시즌 아스널이 이번 시즌이 아니고 2026년 들어서 아스널이 리드를 잡고 있다가 승점 드롭한 게 7점이에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팰리스랑 웨스트햄이 앞서고 있다가 승점 드롭한 게 8점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아요. 아스날은 원래 리드를 잡으면은 지키는데 능한 팀이거든요. 왜냐면 수비가 강하니까. 그런데 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브렌트포드전도 그랬고 울버햄튼전도 그랬고 그리고 맨유전도 그런 거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아스널이 확실히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이제 아스날이 울버햄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2 무승부에 그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하위 팀이 1위 팀 상대로 먼저 2골 실점하고 패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안고 있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2대2 무승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르테타 감독도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건 어떤 비판을 하건 어떤 의견을 주장을 하건 오늘은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라. 오늘 아스널이 울버햄튼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르테타가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이번 경기는 아스널에게 온갖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부상자들이 몰려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이 울버햄튼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전에 하베르츠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베르츠가. 그래서 토트넘전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온스테인 기자도 토트넘전까지는 못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4일 뒤에 토트넘과 아스널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널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주말 경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말에 FA컵 경기 했고요. 또 주중에 울버햄튼 경기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트넘전까지 2주 동안 5경기, 3, 4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 경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난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경기하고 나서 FA컵 탈락했기 때문에 10일을 쉬고 아스널과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토트넘이 지난 그 맨시티하고의 경기에서 무승부 기록하면서 아스널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널이 리그 선두 자리를 6점 차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트넘이
아스널, 북런던 더비인 아스널과 맞대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 푹 쉰 토트넘이, 물론 토트넘은 부상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스날이 부상자가 지금 뭐 공격형 미드필더에 쏠려 있다라고 하지만은 토트넘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체력적으로는 토트넘 선수들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인데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우승 판도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스널과 울버햄튼의 정말 이변과도 같았던 경기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